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버라이어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나라 전체가 그냥 네. 코미디예요.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이 이미 12월 말일경에 발부가 된 상태에서 그 집행하겠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대통령 공관으로 이제 집행하러 갔지요. 오늘 갔다가 네네.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철수했답니다. 네, 한 30분 전에 철수했다는 저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네.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형사소속법상의 집행권원 네. 하고 네.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는 그렇죠.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원들의 이제 대치 상황 네. 이 몇 시간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네. 더 이상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해서 그 검찰 그 공수처 음. 쪽에서는 이제 오늘은 중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빠진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의 조직원들, 즉 이제 공수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차장이나 공수처의 검사들이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뭐 수사 경력이 있냐? 네. 이게 뭐 말이 검사고 말이 처장이지. 네네. 수사에 대해서 해봤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경력이라던가 본인의 그 커리어 관련해가지고 좀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쌓여있는 분들의 노하우가 곁들여져서 공수처가 굴러가느냐 그건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3개 정도 있어요. 경찰, 검찰, 공수처 3개 정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가 딱 있고 정말 제가 봤을 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수처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 야 너네 뭐 공수처라고 말은 하지만 경험도 없고 구속영장 한번 받아낸 적이 있냐? 과연 너네 제대로 되는 기관이 맞냐? 네. 너무 급조된 기관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있고 네. 그다음 검찰 권력에 딱 붙었다가 네. 이제 윤석열이 자빠지니까 네. 바로 이제 팽하죠. 약간 이런 느낌. 정치적이다 이런 부분이죠. 정치검찰 이런 얘기가 항상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항상 또 경찰이 늘 받는 비판. 너네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네네. 사실 너네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 너네 검찰만큼 못하잖아. 이런 비판. 여러 가지 점들을 비춰봤을 때 저는 이제 하나의 기조를 가지고 또 원리 원칙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쭉 밀어붙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새 수사 기관들이 워낙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뭐 그런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말씀하신 건 다 알아듣겠고 추상적인 논의는 집어치우고 어쨌든 그럼 오늘 지금 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네네네네.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철수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네네. 우리 몇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 문제들도 많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막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이 발부된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근원적인 모습에 있어서 불속취 특권에 기반해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뭐 압수수색이라던가 뭐 체포 구속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어느 정도 약간 정리가 될 수는 있는데 네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치 특권이 있는 건데 네네.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는 내란죄를 근거로 해서 나왔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뭐이 부분은 어쨌든 제외되는 아 근데 걸로 이게 얘기되는 게 뭐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의 죄명을 내란으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압수수색이 되고 체포 구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편법을 써서 가지고 뭐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체포 구속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내란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국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논의도 그냥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법원에서 네. 어쨌든 내란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게 봅시다.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서 영장이 발부된 내용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많다는 세 가지 논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아시죠?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뭐 이게 진짜 110조 뭐 111조 관련해서 이거 패싱했다라는 형사소송법에 내용인데 110조, 111조가 있어요.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거기에 이제 책임자는 이제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느냐가 네네. 문제인데 네네. 사실 그 판단은 애매하긴 한데 네. 여기가 지금 압수수색하는 장소가 대통령 공관이라는 점에서 여기보다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이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 없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이 110조하고 111조를 적용하지 마라 라고 대놓고 썼어요. 적용이 안 된다, 네.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쓴 거죠. 이거는 사실 말이 되냐 이거야.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조금 정치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판사님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왜 이제 뭐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뭐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시만 해놨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다른 부장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낸 거에도 보면 과연 이게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네네. 영장을 발부하면서 개별적인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마라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아니 사법부가 사법부일 뿐인데 왜 입법기관이냐 왜 그래, 법률을 그러냐. 창설해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가 과연 이제 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뭐, 네. 본안 사건이 분명히 중앙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왜 영장은 서부에
청구가 됐냐? 용산이라서? 뭐 이런 뭐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세간에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얘기가 많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있나요? 법률에 내란죄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사실은 네. 이게 내란이라는 게 일어날 줄을 생각도 못하고 어쨌든 공수처의 권한으로 안 해놓은 거야. 안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뭐 검찰이 하든가 뭐 경찰이 하든가 해야 될 일인데 공수처에서 뭐 공무원 주요 공직자에 대한 수사니까 여기 법률에 내란이 안 써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영장 발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까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장은 발부됐기 때문에 발부됐으니까 이제 집행하러 간 거잖아요. 좋아요. 그럼 영장이 발부돼서 갔어. 갔으면은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네. 그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병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바리케이트 치고 막았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처 직원들이 막았다. 네. 근데 그런 행위들이 사실 공무집행 방해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경찰, 검찰에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누군가가 막아섰다. 이거는 다 당연히 공무를 집행하는데 막아서는 행위는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대통령한테는 뭐 조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내란 외환죄에서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한테는 조사받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도 이제 충돌해요. 그럼 그 경호처 직원들은 다 공직방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네네. 대통령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게 네. 경호에 관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여기에는 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네. 그 얘기는 좀 네. 궁색해요. 왜요? 제가 경호법을 잠깐 봤는데 네. 해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때 경호하는 거예요. 네. 재산이나 신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게 맞고 뭐 저는 달리 생각하지만 맞고 그래서 수사를 받으러 나와라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국민의 의무가 있고 영장까지 발부됐다면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대통령한테 해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재산, 신체 이런 부분에 해가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포를 영장을 집행하는 게 문제니까 집행하러 가서 대통령이 이제 체포돼서 끌려오는 것까지는 좀 문제다라고 그 단계에서 막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궁색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 네. 경호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곳 이런 것들까지 총 종합을 해보면 일단 공간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물론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굉장히 반하는 거지만 네. 법률적으로만 보면 경호처 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는 해야 될 일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호처 직원이 해야 될 일은 생명이나 재산에 갈 위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네? 그 경호범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요. 네. 목적이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이 과연 정당한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내란죄를 저질렀어 대통령이 그러면은 데려다 수사하는 게 그게 뭐 해를 가는 거예요? 생명에 무슨 지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그다음에 처벌해야 된다는 뭐 얘기예요? 재산에 무슨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냐고요? 처벌해야 없잖아요.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러니까 왜 괜히 쓸데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러 갔다가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이게 궁색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한다 된다는 말이에요. 네, 경호원들 직원들? 네. 저는 결과적으로 처벌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할 것 같다는 게 그게 하고 말고 네 맘대로 하냐?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은 처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달리 보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벌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처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는 이거 뭐 나라 개판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뭐 탄핵이 이제 불발됐을 때 뭐 또 탄핵하고 또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있을 때 또 탄핵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봤을 때 그 앞선에서 뭔가 네. 이제 끊지 못하고 네. 미친 이제 그 광기가 이제 대통령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체포까지 갔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어떻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앞을 막아섰으면은 공무집행 방해지. 저는 사실 더 약간 궁금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정말 대통령이 체포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다고 쳐요. 네네. 그럼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실 거거든. 네네. 그럼 이때 경호원들 따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경호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대통령이긴 하니까. 예, 뭐 박근혜 대통령님도 뭐 구속이 되셔가지고 이제 형을 살았지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는 대통령 지위가 박탈된 뒤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통령직을 이제 논 후에도 일정한 경호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가지고 네네. 예를 들어서 네네. 경호를 받아야 되는데 경호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도 네. 사실은 이게 법에서 예정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사실.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저는 네. 빨리 혼란이 종식이 돼가지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만 해요. 어쨌든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 경호원들이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저도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뭐 서로 간에 싸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경호원까지 처벌하는 건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경호원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지 말자에 동의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네. 참 나라가 너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크리스마스다 뭐 연말이다 뭐 연초다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재미없고 경기가 맞아요. 좀 침체가 되니까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반장하겠습니다. 네. 반장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네. 생각 어떠신지 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